이거 진짜 현실적인 숲인데 치명적인 동물들로 가득 차 있어. 혹독한 환경의 독성 음식까지. 경험 하나 없는 평범한 내가 이런 위험한 숲에서 10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글쎄, 1일차가 시작되면서 알게 될 거야. 주변에 나무가 엄청 많네. 뭐, 숲에는 당연히 좀 있겠지. 지금 내 주 목표는 물을 찾고 캠프파이어를 해서 얼어 죽지 않는 거야. 내 엉덩이가 곰한테 먹힐 일은 없어. 바로 토착 동물한테 인사받았어. 동물들이 쓰러진 나무를 잘랐어. 그리고 내 첫 도구를 만들었어. 이제 훨씬 안전하다고 느껴져. 이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어. 저기 봐. 멧돼지다. 크고 뚱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 하지만 나는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니까 바로 어떻게 피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멧돼지한테 잔인하게 당하는 중 내가 유리한 위치 차지했어. 나 여기 도착하자마자 진정한 전사처럼 싸웠지. 들어봐. 사실 이 멧돼지랑 친구 되고 싶었어. 근데 걔가 먼저 공격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걱정 마. 너는 계속 보게 될 거야. 우리 관계가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진화하는지. 근데 안 좋은 방향으로만. 나는 계속 물 찾아 탐험할게. 양 찾았어. 양 좀 죽이고 멧돼지한테 깜짝 놀랐어. 아니면 내 친구하고 싶어. 별로 안 친절해 보이는데. 그래서 도망쳤고 완전히 길 잃었어. 거의 밤이야. 죽을 것 같아서 나무에 올라가기로 했어. 랜더거리 늘리고 주변을 둘러봐야지. 나무 보려고 그래.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나무들이 이 방향으로 점점 낮아지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나도 확실하진 않아. 쉐이더 적용하니까 마인크래프트 밤에 진짜 멋있어 보이지. 나무에서 내려가서 해먹 만들어서 자고 싶다. 2일차. 아직도 물을 찾는 중이야. 까마귀랑. 응. 알잖아. 가끔 쥐의 공기역학. 마우스 패드랑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공기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공기 분자들이 너의 굵은 지대 신경 활성화를 방해하는 거야. 굵은 지대 신경 활성화. 응. 나 마인크래프트 못해. 근데 걔 친구는 죽였어. 이거 얼마나 예쁜지 좀 봐봐. 진짜. 야생 동물 더 봤는데 왠지 멧돼지는 그냥 10m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계속 반대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주변에 있는데 알잖아. 어쩌면 기회를 주면 대량 학살을. 양을 더 죽이고 큰 늑대 무리를 찾았어. 거의 늑대한테 잔인하게 당할 뻔했어. 이 숲은 안전한 게 없어. 오, 멋진 새다. 야생 사슴.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 드디어 좋은 곳을 찾았는데. 전쟁이라니.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내 마지막 전쟁은 미스터 셰프. 이해돼. 좋은 하루 보내고 더 탐험해본 후에 내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야. 잠깐. 저거 내가 첫날에 올랐던 나무 아냐? 맞아. 내가 1일차에 올랐던 나무 맞아. 그러니까 이틀 내내 계속 원을 그리며 걸어 다녔다는 거야. 맙서사. 해가 벌써 지고 있잖아. 밤을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대신 빨간 버섯을 찾았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전히 모르는 버섯을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완전히 모르는 버섯을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줬어. 마치 비디오 게임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그래서 겁쟁이처럼 나 자신을 가둬야 했어. 그리고 내 인생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봤어. 이 비디오를 만든 것까지도 고통스러운 1분 후에 내 생각 구멍을 떠났어. 가장 가까운 나무를 빨리 베어버려. 세상에, 지금 진심이야. 진짜로. 나무 하나 베는데 현실 시간으로 2분이나 걸렸어.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계속 생각하면서 내 엉덩이를 먹어치울까봐 거의 나무한테 죽을 뻔했어. 드디어 모닥불을 만들었지. 불은 어디 갔어? 알고 보니 모닥불을 피우려면 불쏘시개 만들어야 돼. 불 붙을 확률 30%짜리. 그래서 불쏘시개 3개 만들었어. 당연히 하나도 안 돼. 근데 괜찮아. 확률 이론상 불쏘시개 6개면 캠프파이어 무조건 켤 수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양털 분해해서 실 만들었어. 불쏘시개 더 만들기 시작. 거의 살 희망을 잃었을 때. 됐어. 불 피웠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디어 고기 요리하고 밤새도록 잤다. 3일째.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아직 살아있다. 재빨리 짐 챙기고 물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열매 모으고 독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만 먹기로 했다. 다람쥐가 발작하는 걸 봤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더라. 이제 영원히 저주받았을지도 몰라. 사냥하려고 돌창을 만들었어. 이 사슴을 완전히 박살냈지. 내 엄청난 투척 실력으로 말이야. 자, 이제 먹을 게 좀 생겼네? 나는 계속 물을 찾아다녀. 자고 있는 여우를 봤어. 심지어 달콤한 베리로 길들이려고도 했어. 이게 되는 건지 확신 못했어. 내 베리를 가져가긴 했어. 근데 바로 날 좋아하게 되진 않더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신나는 말 좀 해줬지. 내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어디로 가는지 꽤 자신 있었어. 길 잃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나 길 진짜 잘 알아. 이거 전에 지나갔던 바로 그 나무잖아. 2번이나. 나 이제 죽는다. 계속 아무 방향으로나 갔어. 그러다가 숲이 덜 빽빽해지는 걸 알아챘어. 그리고 나무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일 가까운 나무에 올라갔어. 드디어 물을 찾았어. 그래.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3일 만에 처음으로 물을 좀 마셨는데 약간 설사를 했어. 근데 해가 이미 지고 있었어. 똥 눌 시간은 아니었지. 근데 셀터 만들 시간이야. 늑대 무리가 내 엉덩이 안 먹게. 새 이웃한테 인사했어. 알지? 메이랑 보어 같은 거야. 보어가 좋은 부동산 찾은 것처럼. 캠프파이어 설치하고 하루 끝내자. 4일째.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해. 여기 작은 캠프 짓고 싶었어. 그래서 재료 좀 모으러 갔지. 이 숲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어. 혼자서. 내 눈앞에서 내 친구를 죽였어. 괜찮아. 이 오소리를 기적적으로 죽일까 말까 고민했어. 아무 이유 없이 말이야. 오늘 기분이 좋아서 다행이야. 이 만남 후에 예수를 직접 만날 뻔했어. 솔직히 별로 타격은 없었어. 베이컨으로 변신하긴 했지만 나한테 요리된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 아까 딴 열매 먹어봤는데. 좋은 소식. 나 살아있어. 나쁜 소식. 거의 밤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렸어. 내 엄청난 지능 덕분에 뛰어난 길찾기 실력으로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 뭐. 침낭이랑 캠프파이어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설사물을 마시는 동안 반딧불이가 내 머리에 앉았어. 오, 훈훈한 순간이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제 친구 죽였는데 5분 전에 캠프 근처에서 갈색 버섯 하나 주웠어. 전에 정체 모를 버섯 먹고 무슨 일 있었는지 아직 기억해. 그래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 마지막 남은 베리 심고 잠들었어. 5일째.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드디어 시작했어. 드디어 시작. 내 자리를 진짜 캠프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냥 숲 한가운데 있는 노숙자처럼 말고 거의 정신 붕괴 직전까지 갔지만 여전히 숲 한가운데 있는 노숙자나 마찬가지지. 스탠드 위치 때문에 텐트 안에 멋진 나무 바닥을 만들었어. 그거지 같은 풀 위에서 잘 필요 없도록. 캠프파이어 위치도 옮겨서 좀 걸어야 돼. 이 세상은 망해야 돼. 캠프 주변에 나무도 심었어. 불필요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잠깐 쉬어. 남은 하루 낚시나 하면서. 6일째 되는 날, 딸기심을 기발한 생각 떠올랐어. 나무 길 따라. 누구든 내 땅 침범하려 하면 딸기 먹고 데미지 입을 거야. 엄청 놀랐어. 캠프파이어 실수로 밟아서 채굴하러 가기로 했어. 적대적 몹 전체 개체수랑 마주쳤어. 광산 들어가려 하자마자 공격하네. 거의 죽을 뻔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지만 괜찮아. 동굴 전체를 탐험할 것도 아니고 거의 10번 죽을 뻔했다고. 잠깐만. 7개 철괴밖에 못 얻었다고. 다시는 안 와. 그래서 캠프로 돌아갔어. 나무가 자랐네. 젠장. 솥 뒤에. 이제 깨끗한 물 좀 마실 수 있겠다. 그거 마시고 15가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물 끓는 동안 내 캠프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싶었어. 동물들이 그냥 와서 공짜로 놀지 못하게. 내 캠프에선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해.
울타리 대신 문을 실수로 만들었어. 5단계의 슬픔을 겪었지만 괜찮아. 우린 여기서 실수 안 해. 그냥 행복한 작은 사고들이 있을 뿐이지. 엄마가 나를 그렇게 불렀었어. 그래서 울타리 실수 때문에 밤새도록 이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야 했어. 멍청한 문. 그래도 동물이 내 캠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 그러니 별로 상관없어. 근데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어. 솥에서 바로 마시는 건 안 돼. 내가 물 좀 마시려면 특별한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야 해. 가죽 5개가 필요하고 이 가죽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서운 늑대를 죽이는 거야. 거의 이틀 만에 나 죽일 뻔했어. 그래서 늑대 몰살시켜야 돼. 구찌 가방 만들려고. 솥에서 물 마시려고. 진짜 여기 있잖아. 그냥 손으로 마셔. 제발. 어쨌든 늑대 사냥하러 갔는데 탐험하다가 이상한 열매를 발견했어. 이름에 분명히 썩었다고 써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지? 최악의 경우 이름에 썩은 열매가 들어간 정도겠지?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어떻게 8일이나 살아있는 거지? 어쨌든 늑대 찾아 계속 간다. 늑대 새끼들 완전히 박살내주지. 긴 막대기 앞에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 잠깐. 활로 사슴도 쌌어. 이 활 얼마나 멋있는지 봐. 내가 힘들게 얻은 고기를 가지러 갔을 때 그 까마귀가 훔쳐서 먹어버렸어. 멈춰. 까마귀 싹 다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구찌 되찾는 데만 집중했어. 늑대 잡다 보니까 밤이 됐네. 근데 별로 안 무서워.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먹을 것도 좀 있어. 나 지금 거의 무적이야. 얘들아. 그렇지 않아. 오늘 밤하늘 진짜 엄청 예뻐 보인다. 특히 나무 위에서 보니까 더 그래.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 인생에 대해 엄청 깊게 생각했지. 친구. 어쨌든 파리는 어디 갔지? 이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어. 이제 지상도 꽤 안전할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가죽을 좀 찾아보려고. 벌써 10일째라서 물 2칸밖에 안 남았어. 아직 마실 물도 하나도 없어. 젠장. 어쨌든 드디어 늑대 무리를 꽤 크게 찾았어. 가죽을 2개씩이나 떨고 다니. 정말 친절하네. 얘는 심지어 모자까지 떨궜어. 반짝이는 거에 정신 팔린 사이에 다른 늑대가 몰래 다가와서 전력 질주를 못했어. 그래서 거의 잡힐 뻔했지만 당연히 침착하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지. 가죽 충분히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어. 내 생각에 이 늑대는 내가 별로 안 좋았나 봐. 구찌 가방 때문에 늑대 가족 전체를 죽였으니까. 하지만 걱정 마. 우리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논쟁을 해결했어. 멧돼지가 오소리를 죽이네. 나는 이 숲의 자연먹이 사슬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이 숲에. 그리고 알잖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하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야. 이 숲은 전부 멋진 나무들 뿐이야. 온통 초록색이야. 작고 귀여운 꽃들. 지루해. 잠깐. 뭐지? 어쨌든 캠프로 계속 돌아갔어. 그러다 떠돌이 상인을 만났어. 그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래는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 어떻게 된 건지 사라졌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단서는 잡았어. 잔인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어. 밤에 침범당해서 해먹 만들어서 밤새도록 잤어. 집으로 돌아가는 11일째. 야생 까마귀가 내 바로 옆에 앉는 거 봤어. 그래서 내 자리에서 먹이를 주려고 했지? 좋아. 그만해야 돼. 걔가 나를 진짜 좋아해서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 상호작용할 사람이 생겼어. 걔한테 아주 적절한 이름도 지어줬어. 마이크 타이슨. 왜냐고 묻지 마. 그 이름 때문에 엄청 행복했어. 내 어깨에까지 앉았잖아. 맙서사. 진짜 멋진데.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한테 내 멋진 캠프를 보여줬지. 말이 좀 이상하네. 게다가 걔가 아이템 모으기 같은 유용한 명령도 실제로 할 수 있었어. 근데 그 어려운 하루 동안 딱 한 번 썼어. 드디어 11일째 되는 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어. 그래. 뒷마당에서 곰봤어. 러시아의 평범한 아침. 놀라운 건 없어. 근데 여기서 이사갈까 생각했어. 심지어 쓸모있는 가방도 만들었어. 이제 얼마나 멋있어. 2배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 앞으로 절대 안 쓸 쓸모없는 물건들.
곰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근데 12일차 오리는 아냐. 나는 평온하게 요리하고 있었어. 내 제일 친한 친구 확인하는 중. 나 이사 가거나 뭐. 내 생각에 걔가 나보다 더 빨리 이사 가는 듯. 음식 요리되는 동안 잠깐 낚시하기로 결정. 첫 투척에 불꽃 마법 부여된 활 낚았어. 그리고 그거 부수는 중. 응. 나한테 놀라운 건 없어. 마이크 타이슨이 아이템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의 큰 천재적인 생각이었거나 엄청나게 멍청한 생각이었어. 어쨌든 칼을 땅에 떨어뜨렸지. 그러자 마이크 타이슨이 그걸 주었어. 이제 그의 이름이 진짜 의미가 통하네. 그는 위험에 처한 게 아니라 위험 그 자체야. 그리고 석양을 보면서 낚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 얼마나 멋진지 좀 봐. 13일차. 일어나서 내 좋은 이웃을 확인하기로 했어. 곰 프레드 말이야. 알잖아. 그에게 열매를 좀 줬어. 다행히 내 울타리가 있어서 나를 보호해.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 나는 있는 힘껏 강으로 뛰었어. 곰이 수영을 못하길 바라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틀린 적은 없었어. 내 남자친구는 마이클 펠프스처럼 수영하고 있었어. 나는 살기 위해 해안으로 헤엄쳐 갔어. 내가 누를 수 있는 모든 버튼을 연타하면서 프레드가 내 엉덩이를 먹지 않도록 제발 좀 막지 마. 드디어 프레드가 해변에서 못 나가게 막아서 어떻게든 안전해졌어.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프레드한테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프레드가 KFC 콤보 세트 되기 전에 구하러 가야 했어. 나도 모르게 물에 빠뜨렸어. 손 내밀려고 했는데 나도 물에 빠졌어. 젠장. 마이크 타이슨은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래서 프레드를 죽여야 했고 실제로 죽였어. 그가 뭘 떨어뜨렸는지 맞춰볼 수 있어. 아마 많은 고기, 생선, 금더미, 가죽 하나. 시청해줘서 고마워. 내 삶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본 후에 이 모든 걸 삭제하고 이 숲에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사실 죽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내 아주 안전한 캠프. 그래서 새롭게 살 곳을 찾아보러 갔어. 강을 따라 항해했지. 나한테 중요했거든. 새로운 곳이 강 근처에 있는 게. 그래야 항상 신선한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캠프를 세울 좋은 곳을 못 찾아서. 새 캠프를 세울 곳을 못 찾아서 멈춰서 나무에 올라가기로 했어. 뭐 재미있는 거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둘러본 후에 산처럼 보이는 걸 봤어. 떠다니는 나무 조각이 있는 이상한 지역. 분명히 헤로빈이 살 것 같은 곳처럼 보였어. 하지만 먼저 산에 올라가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더 잘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나무에서 자고 산에 갔어. 다음 날 그 산을 오른 후에 죽일 새로운 동물들, 아니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 하 어쨌든 더 잘 보려고 나무에 다시 올라가야 했어. 나무들이 잘 보이네. 전에 본 적 없는 강도 있고. 와, 나한테 완전 새로운 건데. 전에 본 적 없는 들판도 있네? 잠깐만, 진짜. 난 이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캠프를 치기로 했어. 왜냐하면 적어도 주변에 다양한 풍경이 좀 있었거든. 나도 얼기 시작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갔어. 캠프로 다시 항해. 짐 싸고 밤새도록 잤어. 바로 16일째 되는 날 일어났는데 이 멋진 신사가 내 텐트 안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걸 발견했어. 내 텐트 안에. 우리가 친구가 될 운명이라는 걸 바로 알았지. 우린 단 하나의 뼈로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어. 그의 행동거지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강조하는 이름. 그리고 밥처럼 생긴 모습. 마이크 타이슨이 밥을 어떻게 보는지도 봐. 새로운 동반자를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네? 널 찾아 죽일 거야. 어쨌든 둘 사이에 긴장감이 좀 있었어. 짐작 가는 게 있어. 마틴. 오랜만이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형제. 어쨌든 난 쏘기 시작했어. 잠깐. 뭐였지? 잠깐 되감아봐. 이제 좀 미안한데. 떠돌이 상인도 감정이 있나? 가족도 있나? 가족 부양하려고 장사 시작했으면 어떡해? 어쨌든 나랑 밥은 정신 나갔어. 남은 남아 2마리랑 걔네 목줄 챙겼어. 내 짐 다 쌌어. 캠프파이어 불 껐어. 내 좋고 아늑한 캠프에 마지막 인사했어. 젠장. 여기서 곰 때문에 죽을 뻔했어. 나. 밥이고.
마이크 타이슨이랑 새로 살 곳 찾으러 모험 떠났어. 죽여야 하나. 맙서사. 죽지 마.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알맞은 해안에 도착했어. 기지 세울 좋은 곳 찾아 나섰지. 내 기지는 강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높이 올라가서 이 숲의 아름다움을 전부 볼 수 있게. 위에서. 여기서 늑대한테 죽을 뻔했어. 그런데 기지 세울 완벽한 장소를 찾았지. 그리고 곰한테 잔인하게 강간당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니란 걸 깨달은 후에 트리하우스를 짓기로 했어. 그리고 모든 트리하우스가 시작하는 것. 판자. 아니, 나무인데 계속 커지는 내 욕구를 충족할 나무를 못 찾아서 내 큰 나무를 직접 짓기로 했어. 그래서 나무들을 막 베기 시작했지. 잠깐, 나무 하나 베서 다른 나무를 짓는 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그냥 과정을 믿어봐. 그래서 작은 캠프를 만들고 잠자리에 들었어. 18일째. 물 들어갔어. 어쩌다 소를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애초에 이 세계에 스폰될 놈도 아닌데? 나는 계속 나무를 베. 나무 짓고 나무 베고. 나무 짓고. 나는 법적으로 미쳤어. 내 첫 방문객은 조어지야. 그는 내 형 마우턴이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물었어.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니, 없어 라고 했지. 나는 평생 마우턴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마우턴이라는 놈과는 말도 안 섞을 거야. 애초에 우리 동네에 계속되는 삼림벌채, 팀트리가 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내가 베어낸 나무 전부 다시 심었어. 환경에 큰 해는 없었어. 내가 동네 동물들을 다 죽인 것 빼고 계속 나무를 짓고 모양이 잡히기 시작해. 저거 좀 심각해 보이는데? 조지가 계속 둘러보네. 그래서 가두기로 결정했어. 아니, 걔한테 아늑한 작은 구멍 만들어줘. 거기서 안전하고 편안할 거야. 맞지? 조어지. 기억해. 내가 마이크 타이슨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어. 돈도 안 주고 휴가도 없이. 내가 쪼갠 나무를 상자에 넣게 시켜서. 피터. 제발 벤 하지 마. 어쨌든 농담이었어. 21일째 되는 날에 일어나자마자 나도 그걸 알아챘는데 나뭇잎 색깔이 변했어. 그건 이제 여름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스페인으로 여행 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 즐거운 휴가 보내려고. 잠깐. 나는 숲에 살면서 계속 내 나무를 짓고 있어. 22일째 되는 날, 내 나무 안에 광산을 만들기 시작했어. 돌멩이만 가지고 있는 건 별로 멋있지 않으니까. 이런 젠장. 저기 봐 Y12 애들 물리 광산이다. 그래. 여기다가 멋진 채굴 구역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내 IQ가 불가사리 수준이란 걸 깨달았어. 왜냐면 1.19거든. 이 높이에는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행복한 작은 사고를 덮어야 했어. 그리고 계속 아래로 팠지? 아래로 파다가 엄청 큰 동굴을 발견했어. 내 친구 밥이랑 탐험하기로 했어. 이 결정 한 12번 후회했어. 괜찮아. 어차피 죽는 것도 아니고. 드디어 철 갑옷 만들었어. 그리고 이 동굴 계속 탐험했지. 불행히도 해골밥 죽이다가 밥이 용암에 미끄러져 들어갔어. 여보세요. 그거 내 텐서인데 뼈 하나로 해보자. 아, 춤추는 거 봐, 맙서사. 움직임 좀 치는데. 엉덩이 잡아. 가자 밥. 그래 잡아. 잡아. 후. 쉽네. 잘했어 밥. 야. 후후. 죽여야 하나. 몹 얼마나 있어. 오 예. 맞아. 밥 잡아. 안 돼 밥. 다 이 망할 몹들 때문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얘들아. 이거 진짜 슬프다. 좋아요 100만 개 찍을 수 있을까? 밥의 영웅적인 희생 후에 이 동굴 맞고 다시는 안 가기로 했어. 다시 올라간 후에 철 부츠 만들고 25일째 되는 날 드디어 거의 풀 철 세트 갖췄어. 이제 보스한테 3방 맞고 죽진 않겠지. 4방은 버틸 수 있어. 창 2개 더 만들었어. 더 효율적으로 죽이려고. 먹을 거 좀 찾으러 사냥 나갔지? 내 분노에서 아무것도 누구도 못 벗어나.
사슴, 사나운 늑대, 멧돼지, 심지어 토끼까지. 5m 반경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뭐든 아이템 드롭으로 변했어. 내 인벤토리에 공격할 기회조차 안 줬어. 잠깐, 저건 뭐지? 여기는 미국이야. 또 여러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숲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26일째 되는 날 캠프로 돌아와서 잤어. 밥의 영웅적인 희생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 그리고 그의 기억을 기려. 너무 슬프다.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철을 캐러 다시 갔어. 동굴을 찾았어. 크리퍼가 에어로빅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네? 나도 잘 몰라. 이 동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땅을 팠지. 작은 기지를 세우고 노천 채굴을 시작했어. 한 2시간 정도 파고 나니까 철 6개랑 다이아몬드 3개나 얻었어. 놀랍게도 29일째에 돌아와서 전사한 병사에게 경의를 표했어. 조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어디 있지? 구덩이에 놔두는 게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거기 곰이 뛰어들어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나무 몸통 다 끝내고 이제 가지를 좀 붙여볼까? 어떻게 만들지 딱히 생각은 안 해놨어. 뭐, 가지야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그렇지. 세상에, 끔찍하다. 괜찮아. 세상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방 하나 저질러야겠다. 이제 좀 낫네. 저거 괜찮아. 이제 좀 낫네. 계속 다른 가지 만들어야지. 나무처럼 보이길 바라면서 가끔은 그냥 과정을 믿어야 돼. 근데 이번엔 아니야. 잠깐만. 확대하면 좀 나아 보일까? 아니네. 32일째인데 여전히 별로야. 가지에 달 잎 좀 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게임 멈추고 선택지를 생각해봤어. 기도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 추락에서 문제없이 살아남을 거 알았어. 맙서사. 그 추락과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후 다시 나무 짓기 시작했어. 조지가 돌아왔네. 34일째. 아직 짓는 중.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나무 꼭대기에서 도움을 요청해봤어. 여기 누구 없나? 말할 필요도 없이. 안 됐어. 35일째야. 엄청 배고픈 상태로 일어났어. 그래서 땅에 있는 동물들 다 죽인 다음에 물에 있는 동물들 죽이는 걸로 바꿨어. 물속에 있는 고기 좀 떨어질까 해서 거의 2마리 없앴는데 안 떨어뜨리네. 괜찮아. 우린 아직 좋은 친구니까. 엄청 잘 잡았어. 아니, 쟤네 분명히 나한테 무슨 꿍꿍이 있는 것 같아. 물고기가 너무 많아. 아니, 이제 안 웃겨. 더 이상 여기 안전하지 않아. 오늘 밤 악몽을 꿨어. 36일째. 일어났어. 내 나무를 보고 그래라고 생각했어. 저거 안 좋은데. 내가 뭐라도 할까? 절대 안 해. 가지를 더 만들 거야. 그것들이 뭔가 바꿔주길 바라면서. 37일째에는 안 될 거야. 내 나무에 줄 물이랑 잎사귀 좀 가지러 갔는데 엄청 멋진 젊은 신사를 발견했어. 사실 걔를 또 드리고 싶진 않았어. 예전 경험 때문에. 근데 걔랑 나 사이에 바로 연결고리가 느껴졌어. 걔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느껴졌어. 잠깐. 캠프에 뼈다귀 좀 가져다 놓고 나서 새 친구가 생겼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봐. 분명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야. 앞으로 5일 안에 죽진 않을 거고. 어쨌든 다시 짓기 시작하자. 그리고 39일째에 마무리를 좀 하고 나니 내 혐오. 아니, 내 아주 멋진 나무가 완성됐어. 드디어 노숙자 신세를 면하겠네? 그래. 그래서 나무 위에 집을 위한 발판을 짓기 시작했어. 해먹을 치우고 39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됐어. 푹 자고 40일째. 곰이 엉덩이를 뜯어먹을 걱정 없이 나무 위에 집에 지붕을 짓기 시작했어. 이제 좀 뭔가 같아 보이네. 뭔가 안 좋은 일. 캠프에 있던 내 물건들을 전부 우리 나무 위에 집으로 옮겨놨어. 그리고 죽은 동물들의 시든 머리들을 여러 개 놓았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하려고. 아늑해 보이지 않아? 41일째. 나뭇잎 색깔이 변했어. 이건 딱 하나 뜻이지. 내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계절이 바뀌었고 이제 가을이라는 뜻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굶어 죽을 거야. 굶어 죽는 건 싫으니까 강 근처에서 나무 좀 베야겠다. 근데 이 거위가 내 묘목을 훔쳐가기로 결정했어. 그래서야 내 묘목 돌려줘 했더니 싫대. 그래서 알았어. 죽어. 그럼 42일째. 아직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원이 없어. 그래서 나무 주변에 버섯을 좀 심었어. 퍼지길 바라면서 먹을 거 좀 찾아 나섰어. 근데 내가 찾던 건 딸기뿐이었어. 버섯. 새 한 마리가 까마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걸 봤어. 그러더니 나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어. 그러고는 그냥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었어. 모르겠어. 난 심지어 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깨는 맞췄어. 내가 창 던지기 절대 안 놓친다고 말했나? 나 정확도 100%야. 내가 이 게임 더 잘해. 어차피 아무도 이길 가망 없어. 나는 평화로운 비건 모험을 계속했어. 그리고 내가 무심하게 죽이는 동안 멧돼지 2마리 가족을 실수로 마이크 타이슨을 죽였어. 아닌가? 늑대랑 멧돼지가 약간 의견 충돌이 있네? 근데 늑대들이 이겼어. 예이. 온갖 동물들이 있는 들판을 발견했어. 걔네들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 나도 예외는 아니었고. 근데 지옥에서 온 저것들이 날 어쩌진 못해. 쟤네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쟤봐. 쾅. 너무 심했어. 세상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안 돼. 내 개 죽이지 마. 그리고 생각했지. 더 만들 수 있는데 왜 직접 이래? 내 말은 친구. 우리가 부르던 친구 말이야. 그 순간 새로운 학살을 저지를까 생각했어. 저것 좀 봐. 쟤들은 가망도 없어. 엄청 큰 무수랑. 걔한테 가는 게 좋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 우리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잠깐. 왜 보스 음악이 들리지? 솔직히 말해서 걔가 먼저 때린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그냥 나한테 달려온 것도 아니야. 길 물어보려고 전속력으로 내 창을 간식처럼 먹었어. 다행히 같이 있던 동료 덕분이야. 그러니까 내 동료들이 주의를 끌어줘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겨우 쓰러뜨렸어. 근데 안타깝게도 병사 한 명이 희생해야 했어. 이 짐승을 이기려고. 명복을 빌어. 밥 2세. 아니면 3세나 4세였나. 어쨌든 지금부터 약속할게. 내 개들 중 그 어떤 개도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야생 동물 때문에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밤새 15종이나 되는 동물한테 시달린 끝에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가진 고기를 전부 요리하고 달콤한 열매도 좀 심었어. 겨울이 왔을 때 굶어 죽지 않도록 44일째 되는 날 일어나서 집 밖을 봤어.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 풍경이 최고지. 그래서 계단 만들러 갔지. 꼭대기까지. 완벽한 경치 즐기려고. 이 아름다운 나무 좀 봐. 저 아름다운 나무랑 이 멋진 것도 봐. 그래. 나 숲에 살아. 45일째 되는 날 작은 잡초 농장 만들기 시작했어. 내 폐쇄 공간에 동물 몇 마리 가둬놓고 서로 강제로 번식시키려고. 내가 쟤들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젠장. 미디엄 스테이크. 젠장. 나 착한 놈이야. 방금 내 충동적인 생각에 질 뻔했어. 걱정 마. 쟤 괜찮아. 이 멍청아. 쟤 안 죽었어. 근데 나 죽을 뻔했어. 왠지 모르게 키 큰 사람을 때리는 게 좋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풀 철갑 입고 있는데 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예수를 봤어. 드디어 엔더맨을 잡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줘.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내 강아지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야. 진짜 거의 천국 갈 뻔했는데 걔네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해. 당연히 걔네 걱정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할 행동을 했지. 걔네랑 얘기 좀 해야겠어. 잘 들어. 병사들아. 네가 한 짓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왜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놈한테 지붕을 덮어주고 있지? 농장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등불 좀 달고 싶었어. 예쁘고 아늑해 보이게. 근데 우리는 일반 마인크래프트 안 해. 리얼 마인크래프트 하지. 그래서 등불 만들면 다 불이 안 켜져 있어. 괜찮아. 등불 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하하. 빌어먹을 튜토리얼을 전부 봐야 했어.
이 세계에서 랜턴 켜는 법을 알아야 했어. 철 조각. 기다려. 낡은 통에 철 조각이 필요해. 근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광산에 가서 철을 조금 찾았어. 다이아몬드 딱 하나. 괜찮아. 계속 채굴하면 돼. 싸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채굴하는 거야. 내 놈이랑 싸울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나는 내 강아지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아? 나는 광갱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훔쳤어. 아니, 같이 있는 건 뭐든지 모았어. 거미 스포너 2개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발견했어. 당연히 폭력적으로 집을 부수기 시작했지. 내 생각에 그중 하나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걔가 날 맞힐 가능성은 당연히 없지. 나 이 게임 프로잖아. 저런 거미 따위는 절대. 내가 걔네 집 싹 다 없애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 피의 각만 남았지. 쇠붙이 피. 계속갱도 탐험하는 중인데 빛나는 이상한 곳을 찾았어. 근데 빛나는 근원도 없어. 히로빈인가? 설마 그냥 버그겠지. 아님 말고. 아니면 나 죽이고 싶을 수도 있고. 거미가 나 안 공격하는 거 봤어. 그래서 우린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아마 내가 거미 대량 학살 저지른 게 싫었나 봐. 친구 거미들. 친구들은 공감 못하겠지. 거기 있던 거 다 팔고 나서 원주민들 다 쓸어버리고 잘 가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왔던 구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어. 50일째.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이 동굴을 발견했어. 조금 탐험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지. 최악의 경우에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 이게 대체 뭐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나는 엄청 똑똑하고 게으른 남자야. 그러니까 내 엄청난 전략. 용암 양동이를 사용하는 거지. 좀비한테 안 그래도 되게. 맙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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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 먹지 마. 맙서사. 물. 맙서사. 그리고 나 실수로 밥사새를 죽였어. 진짜 슬픈 순간이었어. 우리가 밥이랑 얼마나 많은 걸 함께 했는데. 좋아요 100만 개면 밥 천국 간다. 드디어 집에 왔어. 다이아 곡괭이 만들고 51일째 잠. 광산 갱도에서 가져온 횃불로. 우린 이미 최고인 랜턴을 만들 수 있어. 그게 진짜 영원히 가는 거지. 나도 처음으로 잡초 조금 캤어. 그리고 동굴에서 철을 엄청 얻은 다음에 볼링 먼저 시작했어. 물통 업그레이드하고 심지어 두 번째 것도 만들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두 번째 양동이도 만들었어. 젠장. 나 부자네. 그리고 이 두 양동이로 드디어 내 캠프 근처에 무한물 웅덩이를 만들 수 있어. 이제 강에 갈 필요 없어. 빌어먹을 5초마다. 모든 게 드디어 잘 풀리기 시작했어. 저건 또 뭐야. 세상에. 저건 곰이었어. 내 개들이 전부 전리품으로 변했어. 다음은 내 차례였고. 근데 걔가 문자 그대로 내 입구를 캠핑하고 있어. 어떻게든 기지로 돌아와서 52일째 잠들었어. 내 이웃이 곰이라니?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야. 그래서 개들의 복수를 위해 위험한 사냥을 나섰지. 걱정 마. 다 내 통제하에 있어. 곰이 나를 볼 수 있게 거리만 유지하면 돼. 말했듯이 모든 건 내 통제하에 있었고 내가 계산한 거야. 그래서 곰의 공격에서 쉽게 벗어났어. 하지만 내 개는 아니지. 그 개한테 다시 말해줘. 그가 그리울 거야. 난 그걸 알았어. 우리 둘은 같은 숲에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난 그 일을 끝내러 돌아왔어. 근데 이번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았어. 아이를 쏘는 거. 그거랑 쌓아 올리는 것도. 곰이 나한테 닿아서 내 오피활로 개를 쫓아가게. 젠장. 나 용감해.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 개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까? 아니면 됐어. 농담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죽어. 어차피 제 플래시 아냐. 53일째에 기름통 만드는 법을 너무 늦게 알아냈어. 어떻게 기름통을 만드는지. 결국 내 모든 두뇌 용량과 유튜브 튜토리얼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랜턴을 켰어. 그것 때문에 내 친구를 희생했어. 멋있어 보이긴 하네. 다이아몬드 창도 얻었어. 그리고 내 손으로 감옥을 짓기 시작했어. 내 동물 친구들을 위한 멋진 우리말이야. 내가 죽일 친구들. 오, 그래. 안전해 보이네.
멧돼지조차 쉽게 들어올 수 없어. 내 가축 전체를 먹어치울 수 없지. 복선. 새로운 친구들을 찾으러 떠났어. 겨우 2분 정도 찾은 후에 첫 번째 희생자를 찾았어. 처음부터 날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 근데 일주일 정도 딜을 좀 하니까 로버트랑 완전 배프됐어. 심지어 개 등에 탈 수도 있게 됐어. 젠장. 개 빠르긴 한데 내가 멍청한 짓해서 개 죽기 전에 내 기지 근처에 묶어 놓을 거야. 배저랑 친구 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싫어하더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 잠깐만. 사슴을 발견하고 근육 기억 때문에 죽일 뻔했어. 근데 그 녀석을 이용해서 묵은 노동을 시켜야 한다는 걸 기억했지. 그래서 내 캠프로 유인하기 시작했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 왜냐하면 왠지 5초마다 풀을 뜯어먹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나 봐.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겠지. 내 가족 전부 죽일 거야. 도망칠 선택사항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가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어. 결국 내가 그를 공경에 빠뜨렸지. 이제 두 번째 놈이 필요해. 대신 로버트 친구를 찾았어. 루돌프라고 부르고 캠프로 데려왔지. 둘 다 나한테 아기를 만들라고 강요했어. 잠깐. 로버트랑 루돌프 둘 다 남자라면 그날 밤 내가 왜 악몽을 꿨지? 55일째. 일어났어. 내 친구들한테 인사했지. 루돌프랑 로버트. 그리고 내 제일 친한 친구.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하하. 절대 안 돼. 내 감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쳤거든.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지? 두 번째 사슴을 찾으러 갔어. 엄청나게 쫄았지만 이 곰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몰랐어. 그리고 바로 공격하지 않았어. 그래서 엄청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를 내 펜 안에 가두는 거? 사슴씨가 새 친한 이웃을 아주 좋아할 거야. 어떻게 탈출했지?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새로운 죄수들을 찾아 나섰어. 숲에서 아주 평화롭고 편안한 산책을 했어. 나는 그냥 조화를 느낄 수 있었어. 이 숲의 평화로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아니면 그게 조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밤새도록 조화가 내 안에 있었는데 사슴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동시에 찾았어. 드디어 지속 가능한 식량원을 찾았네. 맙서사. 젠장. 안 돼. 제발. 세상에. 안 돼. 세상에. 맙서사. 내 개 아냐. 죽이지 마 진짜. 사요나라. 엄청 많네. 어머. 얼마나 있는 거야. 젠장.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이 예쁜 흰 술록 찾았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했는데 내가 충분히 심하게 당하지 않았나 봐. 멧돼지 두 마리한테 거의 죽을 뻔했어. 알고 보니 세 마리 가족이었어. 둘이 같이 있는 거 봐. 완전 귀엽네. 내가 다 죽였어. 나 죽이려는 것들 상대로 계속 모험하는 중. 왠지 이 늑대한테 불을 붙여보기로 했지? 거의 죽을 뻔했어. 그리고 푸한테도. 동네 산불 낼 뻔했다고 생각했어. 이것 때문에. 세상에. 빨리 움직여야 했어. 불이 번지기 전에. 그리고 숲 전체를 태워버리기 전에. 그래서 내 모든 두뇌를 사용해서 내가 생각해낸 최고의 계획은 붙는 거였어. 나무 꼭대기에서 물을. 영웅적으로 숲을 구한 후 아름답게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신께 감사해. 오늘이 끝나가. 나는 거의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숲 전체를 태워버렸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야? 젠장 어쨌든 작은 은신처를 지었어. 밤이 지나가길 기다리려고. 죽는 게 지긋지긋하거든. 57일째.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사슴 두 마리를 찾았어. 이 두 마리를 캠프로 데려오는 건 문제없을 거야. 아주 순조롭고 쉬울 거야. 최대 5분. 하아. 어디 가? 세상에. 세상에. 안 돼. 맹세하는데 제발 도망치지 마 안 돼. 어디 가려고? 그냥 좀. 맙서사. 이 멍청한 년 이쪽으로 가. 잠깐. 두 번째 놈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리 와. 멍청아. 안 돼. 제발 좀 뛰어내려. 부탁이야. 미치겠네. 저 블록 하나 못 넘으면
이 개자식. 나만 몰랐어. 너무 오래 걸려서 벌써 어두워졌어. 숲속을 걸어본 경험으로 밤에 다니는 건 싫어서 사슴들을 구덩이에 넣고 밤새도록 자려고 집으로 달려갔어. 58일째. 제일 친한 친구들을 데리러 왔어. 그리고 10분 더 고생한 끝에 드디어 우리 안에 넣었어. 야호. 이제 번식만 시키면 돼. 서로 강제로 교배시켜서. 기본적으로 무한한 식량 공급원이 있어. 완전 안전해 보이네. 보리스가 새 친구들을 엄청 좋아할 거야. 그리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보호해줄 거고. 그렇지. 보리스. 어쨌든 나는 무장했어. 죽은 개들의 유해로 만든 갑옷으로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정말 멋진 59일째. 딱따구리랑 친구 되려고 했어. 내 울타리 안에 갇힌 딱따구리.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걔는 전혀 개의치 않아. 친구 되려고 애쓰다가 그냥 냅뒀어. 캠프 주변에 방향 표지판 좀 만들었어. 캠프 찾기 더 쉽도록. 길 잃지 않게. 심지어 거기에 등불도 달았어. 예쁘지 않아. 제발 형님. 목숨만 살려줘. 그리고 내 무보수 노동자들이 그냥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치트 써서 걔들한테 딱 맞는 이름 줘야 했어. 물론 걱정 마. 지금 당장은 널 잡아먹진 않을 거니까. 60일째. 내 트리하우스 확장하기 시작했어. 다른 나무들이랑 연결하면서 모양이 꽤 마음에 들었어. 너무 좋았어. 하나 더 만들고 싶을 정도였어. 캠프 전체에서. 당연히 내가 스피드 브리징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야지. 브리징. 이 모든 시간과 배드워즈가 헛된 게 아니었어. 반대편 플랫폼 완성했고 다리로 메인 트리하우스랑 연결했어. 이 다리 얼마나 멋있어. 거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다리 부러지기 딱 좋네. 작은 전망대도 만들었어. 거리 꼭대기. 62일째. 일어나 보니까 몸이 덜덜 떨리고 나뭇잎도 좀 시무룩해 보이네. 이제 겨울인가 봐. 나는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늑대 가죽 갑옷 한 벌 싹 만들었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나 완전 멋있어 보이지? 어머나. 대박. 2방 맞으면 부서질 것 같은 판자. 더 좋아할 거야. 강 건너 큰 다리 짓기 시작했어. 탐험하려고. 망할. 이쪽에서 더 탐험하려고. 새로운 노예 친구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날 죽이려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63일째. 평화롭게 딱딱한 고기 요리하고 있는데 약탈자가 나타나서 나는 그래. 외톨이 약탈자. 전부 숲에서 몰려오면 쉽지. 다 나한테 덤비는 거였어. 다 짜고 치는 판인 줄 알았어. 괜찮아 약탈자들 뿐이야. 걔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기처럼 도망가. 얼굴에 음식 쑤셔넣고 도와달라고 소리쳐. 그러다 산수의 명언이 생각났어. 멍청한 놈만 폼 포켓 때문에 울지. 현명한 놈은 이걸로 긁지. 잠깐만. 그거 아니잖아. 이겼다. 잠깐. 하나 더 있네. 나한테 숨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꼬마. 꼬마들은 나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잠깐. 뭐? 저런 마법은 뭐야? 내 바지에도 레인저들을 위한 작은 구역을 만들었어. 나도 번식시킬 수 있게. 호수 반대편을 탐험하러 갔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동네 동물들한테 보여줬지. 아무것도 못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 근데 다음 날 다시 왔어. 딱히 뭘 찾지는 못했어. 바지에 똥 쌀 뻔한 거 말고는. 몽골 침략 모드로 전쟁을 했지.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어. 드디어 숲에서 그 난리 치고 나서 그냥 쉴 수 있었어. 자연의 조화를 느끼면서 흡수했지. 근데 거위가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뭘 좀 줘야겠다 생각했지. 우리 좋은 친구 될 거야. 있잖아. 그냥 걔한테 우클릭해서 뭐 있는지 보자. 이거 진짜 슬프다. 좋아요 100만 개 받으면 이 거위는 지옥 간다. 나랑 사촌이랑 엄청 좋은 시간 보냈어. 사슴 머리 들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얼마나 예쁜지 봐봐. 다음 날에 호수 주변을 돌아다녔어. 저 멀리 오두막 같은 게 있는 걸 발견했지. 그리고 들었어. 따뜻한 인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그렉이었어. 나를 너무 반가워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그에게 줬더니 좋대. 들어오래. 엄청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했어. 나 아무것도 안 훔쳤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훔치고 싶었지만, 감자 하나를 기한 없이 빌렸어. 이자는 없어. 어쨌든, 훔친 건 없어. 물론, 나는 납치 같은 범죄는 절대 안 저질러. 외롭지 않게 누군가, 그리고 이 영상의 등장인물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이 숲의 모든 생명체가 내가 그렉을 집에 데려오는 걸 반대했어. 멧돼지, 곰 말하는 거야. 하지만 다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그렉, 빌어먹을 까마귀들, 라마.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렉과 많은 일을 겪었잖아. 최악의 순간에도 절대 그를 떠나지 않아. 그렉, 널 알게 돼서 항상 기쁠 거야. 걱정 마. 그는 살아남았어. 자, 배에 타 부디 나쁜 일은 없길 바라. 그리고 내 캠프로 돌아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렉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 후에 처음에는 그를 남자애들 근처에 두려고 했어.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잠깐 생각한 후에 그건 최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잘 모르겠어. 일단은 당분간 그가 내 트리하우스에 머물 거야. 어쩐지 사슴 우리에서 이 술록을 발견했어. 어떻게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렉은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하지만 너무 늦었고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포기하고 내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얼마나 행복한지 봐. 편하게 있어. 그레그,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무 걱정 마. 미안하지만 널 분해할 거야. 그레그. 하지만 당분간은 바닥에서 자. 67일째는 내가 그레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어. 환영 선물로 줬는데 꽤 좋아하는 것 같아. 엄청 무겁고 저것 좀 봐. 눈에 자국을 남길 수 있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리고 이 눈을 캐면 눈 블록을 얻을 수 있고 이 눈 블록으로 눈 벽돌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눈으로 이글루를 만들었어. 표지판도 만들었지. 곰이 새로 지은 이글루에 들어가지 않도록. 잠깐, 그렉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건가? 양육비 줘. 내 하얀 걸로 감자를 키웠어. 제일 좋은 걸 그렉이랑 나눴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왠지 미 디조케 스테버 트리스트 포어케수 폴롤러 에러 펜시켄 다이코 네이 누벤 뮤안. 그리고 나랑 같이 던졌대.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칭찬이었겠지. 밥 좀 하고 호수 근처에서 사냥했어. 뻥 뚫린 공간이라 식은 죽 먹기일 거야. 누가 오는지 다 보이고 활도 있잖아. 이 보스는 나한테 상대도 안 돼. 아까 한 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 농담이야. 괜찮아. 보스 3명 정도는 감당할 만해. 곰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죽을 정도는 아냐. 안 돼. 제발. 맙서사. 안 돼. 오, 여기 멧돼지 흔적이 있네. 곰이 가기를 바라면서 잠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문을 열었더니 곰은 없고 눈만 내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빨리 조용히. 여기서 꺼져. 빌어먹을.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기로 했어. 돌멩이 던지면서 좀 놀고. 왠지 눈덩이처럼 보였어. 그래도 튕겨나가니까 그걸로 됐어. 이거 봐. 좋아.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어쨌든 4번이나 튕겼어. 집에 돌아와서 네노의 친구들 확인하고 보리스 밥 줘서 제가 이 펜에 있는 애들 다 안 먹게 하고 그렉 확인하러 갔어. 근데 쟤는 늘 그렇듯이 자고 있겠지. 그렉. 걔 어디 있어? 거기서 뭐해? 내려와. 걔 싫어하잖아.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관심 없더라. 그래서 흑요석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뒀어.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따뜻한 환영받았어. 아쉽게도 동굴 탐험은 안 해. 그 동굴에 들어가야 했어. 네더 포탈이랑 마법 부여대 때문에 흑요석이 필요하거든. 포탈이랑 마법 부여대 때문에 강간당하는 거 지긋지긋해. 이 숲에 있는 모든 동물한테. 알잖아. 근데 있잖아. 어쩌면 동굴 탐험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해야 할지도. 노천 채굴 시작했어. 이번엔 진짜 다이아몬드 좀 캐기 시작했어. 가자. 하지만 다이아몬드 풀세트 가질 때까지 안 올라갈 거야. 최소한 다이아 풀세트는 있어야 해. 그래서 또 동굴 탐험하러 갔어야 했어. 당연히 그랬지. 가자마자 현지 주민들이 2 팔 벌려 환영해 주더라. 그리고 철광석 좀 찾았어. 그래 존.
이쪽에 뭐 있어? 아니, 없어. 잘 가. 친구. 어쨌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철광석 더 찾았고, 크리퍼도 더 있고. 기다려봐. 몇 명이나 있는 거지. 하지만 순간적으로 약해졌을 때, 걔네가 날 궁지에 몰아넣고 거의 죽일 뻔했어.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이 동굴 안에선 아무것도 날 죽일 수 없어. 난 최고야. 난 여기 놈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 이길 거야. 왜냐면 내가 이 게임 최고거든. 이게 대체 뭐야? 갱도 채굴하러 갔는데 다이아몬드 엄청 찾았어. 내 다이아몬드 운이 며칠 동안 진짜 미쳤어. 노천 채굴 좋아해. 그래서 다시 동굴 탐험 갔다가 광산 찾았어. 갱도 때문에 헬멧 부서지고 알고 보니 진짜 갑옷 대신 털옷 입는 건 별로 안 좋더라. 적대적인 몹한테 계속 당하는 동안 이 동굴에서 그래서 철 갑옷 새 걸로 하나 챙기고 해골 스포너 찾았는데 해골 엄청 많아. 어쨌든 걔네들 쫓아서 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훔쳤어. 걔네 가진 거 전부 빌렸어. 재산이랑 회계 장부까지 다 챙겼어. 좋아. 우리가 가져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아무 문제 없이 잘 빠져나가면 좋겠다. 저 크리퍼. 인생 선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 터지는 게 가치 있을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을 탐험하고 친구도 사귀고 결국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수면에 도착했는데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아무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 늑대한테 잔인하게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이 짧은 산책은 즐거웠어. 자연을 감상할 수 있잖아. 아름다운 동물들도 자연의 조화. 74일째 되는 날 하루 종일 걸은 후에 드디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강을 찾았어. 새 한 마리가 해변에서 쉬고 있네? 갇혀서 땅으로 못 가네. 내가 도와줄게. 잘 있어.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 이 예쁜 강아지 좀 봐. 이 아름다운 숲. 세상에. 빨리 만나고 싶다. 내 모든 친구들. 집에 돌아왔어. 내 죄수들과 그렉에게 인사했어. 그가 날 너무 반가워했어. 강아지랑 춤도 췄어. 나도 신나고 강아지도 신나고 다 같이 신났어. 광질에서 얻은 철 다 녹였어. 모로 만들어서 곡괭이에 엄청 좋은 마법 부여했어. 다이아몬드 갑옷도 만들었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디어 지옥에 가네? 이제 얼어 죽진 않겠어.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괜찮아.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건 아냐. 실수로 엔더맨을 쳐다봤어. 괜찮아. 전부 내 통제하에 있어.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 텔레포트 못하니까 괜찮아. 잠깐만 뭐. 엔더맨한테 죽는 건 내 계획에 없었는데. 그래서 완벽한 계획이 있어. 여기 배를 놓을 거야. 그리고 엔더맨을 여기로 유인할 거야. 나 잡으러 오려고 할 때. 걘 그냥 이 배에 갇힐 거야. 멍청한 엔더맨. 죽으러 가는 거 아냐. 걱정 마. 내가 잡았어. 복수도 했고. 피글린이랑 거래 시작했어. 금괴 40개로 진주 9개 얻었어. 운 좋은데. 너무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피그맨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괜찮아. 이 구역엔 피그맨이 별로 없을 거야. 젠장. 어쨌든 오랜 탐색 끝에 최악의 바이옴에서 또 다른 요새를 찾았어. 다행히 블레이즈 스포너는 꽤 빨리 찾았고 다 괜찮아. 필요한 블레이즈 막대는 다 얻었고 이 악마 같은 곳에서 잽싸게 도망쳤지. 말 그대로 지옥에서 돌아왔는데 돼지 녀석이 내 가축들을 싹 다 죽이고 있네? 진짜 짜증나. 쟤들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저 망할 돼지들. 맹세컨대 하나하나 전부 찾아낼 거야. 이제 소중한 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부 후회하게 만들 거야. 너무 슬프다. 좋아요 100만 개 찍을 수 있을까? 세상에 저 멧돼지가 내 가축을 다 죽였어. 이제 저 멧돼지 가족이랑 형제들을 다 찾아야 해. 하나하나 전부. 화면 왼쪽에 그거 봤어. 정체불명의 생물 눈이 아주 잘 보여. 카메라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과학자들도 아직 설명 못해. 저건 대체 무슨 현상이야. 그래서 어쨌든 내 생각은 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맞다 보리스.
다 죽어야 돼. 절대 안 돼. 이 자식들이 내 고기를 훔쳐갔어.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다. 알았어. 완전 창피하네. 78일째 되는 날 보리스한테 공식 별명이 생겼어. 나도 진짜 기회를 좀 잡고 싶었는데 20일을 쓰고 싶진 않으니까 사탕수수 키우고 늑대 몰살하는지 단지 가죽 때문에 요새에 가서 책 좀 빌려오기로 했어. 거기서 책 좀 훔쳐올 거야.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 대부분 멧돼지한테 쫓기거나 나무에 갇히거나 아니면 15분 동안 철 입찾거나 결국 어디를 파야 할지 찾았어. 요새 찾다가 고대 도시 찾았어. 근데 당연히 안 가지. 고대 도시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지. 다이아 풀셋도 없는데. 그건 그냥 사형 선고야. 상자다. 여기 별로 안 무서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걱정 마. 같은 실수 2번은 안 할 거야. 워든 스포너 근처에서 소리를 내서. 참고로 꿀팁 하나 알려줄게. 만약 소리 안 내고 상자를 열고 싶으면 그냥 양털로 상자를 둘러싸. 그러면 상자에서 소리가 안 나가. 아무도 내가 이 상자를 열었다는 걸 모를 거야. 젠장. 고대 도시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상자를 찾았어. 이 상자 안의 전리품은 엄청날 거라고 확신해. 장담하는데 다이아몬드 블록 한 묶음은 될 거야. 어쩌면 네더라이트 좀 나올지도. 좋은 곳이네. 여기 진짜 맘에 들어. 완전 편하고 템도 좋고. 세상에. 이거 뭐야? 화염 저항? 화염 저항은 무슨? 그리고 워든 스포너 캐려다가 잘못 눌렀는데 괜찮을 거야. 아직 3번 안 쳤지? 맙서사. 왔어. 여기서 빨리 튀어야 돼. 놈이 오기 전에. 예수 냄새가 나. 세상에. 그가 그 냄새를 못 맡길 바라. 어쨌든 방금 똥 쌌어. 계속 여기저기 털어야지. 나 완전 전문 도둑이 되어가고 있어. 잠깐만. 간수가 동시에 2명일 수 있다고. 맞아. 젠장. 좋아. 상자 좀 찾아보자. 스포너가 별로 없는 곳으로. 진짜 뭐하는 짓이야. 난 생각했는데 욜로라 지아이인지 알지. 순간 당황해서 화염 속성책 챙기는 것도 잊었어. 근데 저주 15개 걸린 펜은 챙겼지. 이 상자 안에 좋은 전리품 있기를. 세상에 뼈다귀. 내가 걔야. 최대한 빨리 튀어나왔어. 이 녀석한테 한 대 맞으면 끝장이거든. 뼈다귀라니. 의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더 기다릴 필요 없어. 뭐? 어디? 어머나. 걔 어디 갔어? 이런 망할 자식. 근데 내가 왜 여기 왔더라? 훔치러. 요새에서 책 빌리는 거. 꽤 빨리 찾았네. 책도 없고 꽤 괜찮은 마법 부여도 있네? 해도 괜찮겠지? 요새 좀 둘러봤어. 서경으로 표시된 포탈 방 찾았어. 중산층 전리품 좀 찾았고. 좋아. 여기서 나가야겠다. 집에 가서 마법 부여하고 싶어. 잠깐만. 나 너무 바보 같아. 잠깐만. 학살 81일째. 내가 파냈어. 루돌프 찾았고 집에 돌아갔어. 내 동물 친구들에게 인사했어. 보리스가 날 너무 반가워했어. 아니면 날 다진 고기로 만들고 싶어 했나. 잘 모르겠어. 고대 도시에서 트로피 하나를 추가했어. 내 컬렉션에 내가 얼마나 멋진지 다 알게 하려고. 제발 안 돼. 괜찮아 친구야 잠깐만. 저기서 무슨 일이야. 맙서사. 82일째. 겨울이 공식적으로 끝났어. 근데 지금 비 엄청 쏟아지네. 괜찮아 그냥 비는 누구한테나 아프잖아. 우리 다 죽을 거야 아마도. 이 번개가 산불을 일으키지 않기를. 복선인데 불평은 이제 그만. 인챈트 구역 만들 시간이야. 빙뱅봉. 당연히 준비됐지. 바로 내가 원하던 최고의 인챈트 얻었어. 이건 또 뭔 똥이야. 근데 흉갑 넣어봤거든. 꽤 괜찮은. 기회가 생기더라. 이 갑옷으로. 어쩌면 곰이랑도 싸울 수 있을지도 몰라. 곡괭이 빨리 합쳐야겠다. 이제 곧. 이 세계는 어차피 망할 거야. 곡괭이에 효율 붙였어. 제대로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
내가 이름 짓는 거 진짜 잘하는 거 알아. 굳이 말할 필요 없어. 활에 엄청 좋은 마법도 좀 걸었어. 나쁜 보스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왜 내 개가 죽었? 잠깐만. 내 개가 방금 번개 맞았어. 쩔어. 근데 뭐가 안 쩔었냐면 아직 다이아 풀세트가 없다는 거. 82일째인데 그래서 행운 곡괭이로 광질하러 갔지. 다이아 첫 덩이 발견. 광석 3개로 다이아 4개나 얻었어. 그만둬야 하나. 이 작은 동굴 찾았는데 탐험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내 갑옷 있으면 꽤 쉬울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얼마나 많은. 이거 애들 게임 아니었어. 세상에 맙서사. 계속 깊이 캤어. 다이아몬드 8개나 찾았어. 아마 이번 플레이에서 처음일 거야. 운이 좋았던 건 아마 마지막이겠지. 다른 동굴 찾았고 알잖아 내 성격을. 기회를 줬는데 이 동굴 꽤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어쨌든 탐험해 보기로 했어. 계속 길거리 광질을 했어. 필요한 다이아몬드를 전부 찾았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다이아몬드 풀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 헬멧에 좋은 마법 부여를 얻었어. 근데 레벨이 충분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더에 가서 석영을 캤어. 석영 캐는 게 사실 꽤 쉬운 방법이거든. 레벨 좀 올려야지. 왜 나한테 화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드디어 30레벨 찍었어. 이제 이 헬멧에 마법 부여해야지.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마법으로 아쿠아 인피니트나 갓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합법 맞아. 당연하지. 내 신발에 더 좋은 마법 부여될 텐데. 확실해 좋아. 검검 마법 부여는 괜찮아야 할 텐데. 칼에 뭐가 안 좋을 수 있어. 아니, 그냥 할 거야. 그래. 뭐. 최소한 보너스랑 기회는 좀 얻어야지. 이걸로. 깃털 낙하잖아. 내 말은. 17레벨용이니까. 이 부츠 테스트 해볼 수 있어야 돼. 운 좋게도 살아남았네. 와우. 내 새 마법 부여된 다이아몬드 갑옷 좀 봐. 정말 끔찍한 쓰레기네.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보호 마법 부여 책 만들기 시작했어. 어쨌든 내 화염 속성 영혼도 어떻게 하다 보니 보호 3책을 구했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내 부츠에 추가해야지. 움직이는 모든 것에 분노를 많이 쏟았어. 구찌 신발을 즐길 수 있게. 그런데 그렉은 어디 있지? 그레그. 어디 있어? 진짜로. 아이고. 바보. 아마 어디 숨어 있을 거야. 결국엔 지가 알아서 나타날 걸 웬 까마귀를 찾았어. 당연히 바로 무기를 줬지. 자기 자유를 지키라고. 그리고 이 까마귀한테 최고의 이름을 줬어. 잭 크로우. 잭 스페로우 같잖아. 참새 대신 까마귀인 거지. 알았어. 참새가 아니라 까마귀라고. 그냥 87일째야. 내 아름다운 트리하우스를 봤어. 근데 나무의 이 부분이 너무 비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숲에 갔어. 재료를 얻으려고 나무들을 역설계했지. 그리고 다음 날 건축을 시작했어.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어. 새롭고 멋진 나무 가지. 맞아. 아마 내가 만든 가장 높은 가지 중 하나일 거야. 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해봐. 이 높이에서. 잠깐. 뭐? 내 선택지는 뭐지? 어디 보자. 아, 맞다. 맞아. 기도해야지. 그런가. 내 부츠에 있는 깃털 낙하 마법은 좋았는데. 근데 싫었던 건 거의 암살당할 뻔했다는 거야. 내 군중한테. 날 없애려는 계획의 일부였나? 아니면 사고였나? 좋아.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자. 마인크래프트 역사상 최고의 트리하우스야. 그래. 보기가 좀 어렵네. 하지만 조명을 잘하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거야. 장담하는데 그걸 고칠 방법을 알아. 나무 꼭대기로 가는 계단. 내 형편없는 건축 실력을 가려줄 거야. 더 유용한 것으로. 정말 멋진 계단이고 아주 안전해. 떨어지지 않게 넓혀야 할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계단에서 어떻게 떨어져? 젠장. 89일째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놀라운 사람 있어. 나는 그런데 계단 다 짓고 생각했지. 나 자신도 추가해볼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높은 곳의 아늑한 장소. 그래서 했지. 이제 보기 좋네. 90일째. 계속해서 내 트리하우스 제국을 건설 중이야.
이제 나무 위에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입구를 만들려고. 내 트리하우스 시스템에. 혹시 첫 번째 사다리 근처에 곰이 있으면? 알고 보니 꽤 자주 나타나서 이걸 사용하면 돼. 겨울이 끝나서 이글루도 치웠어. 어울리지 않아 보였거든. 91일째. 횃불 계속 꺼지게 만드는 모드 짜증나서 그냥 삭제했어. 이제 멋진 거 만들 수 있어. 가로등. 기지 주변에 횃불 여기저기 설치했지. 다리 근처에 작은 선착장 짓고 잠깐 낚시했어. 그냥 대량 학살해도 된다는 걸 깨닫고 들판으로 갔어. 새 배랑 같이 노니까 기분 좋더라. 마치 펑펑 같아. 내 아빠 누구야? 잠깐. 나 내 아빠 알아. 야생 동물 대량 학살 만족 후 길 잃을까봐 방향 표지판 더 세웠어. 집에 돌아와서 경치 즐겼어. 세상에 너무 평화롭고 좋아. 펫보이즈 갔어. 이제 우리 안에 여우가 있대? 술록이랑. 어쩌면 전에 술록이었을지도 몰라. 모르겠지만 그냥 냅뒀어. 92일째. 네더숲 박쥐한테 완전 진주만 공격을 했지. 네더라이트가 필요했어. 이제 죽는 거 지긋지긋해. 첫 박쥐한테서 바로 네더라이트 얻었어. 심지어 두 번째 박쥐한테서도. 그래. 나 멋있는 거 알아. 그 이후로 네더라이트 다시는 본 적 없어. 침대를 다 쓰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 네더가 조화로운 게 너무 좋아. 공격하는 멧돼지도 없고 모두가 서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 어쩌면 네더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 작은 보루를 찾았어. 멀리서 다 쏴버리려고 했지. 내가 이미 말했나? 내가 활을 엄청 잘 쏜다는 거. 당연하지. 요새에서 따뜻하게 바로 환영받았어. 그래서 더 따뜻하게 환영해줬지. 하하하. 피글린들은 내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 친척 하나를 용암에 담가도. 그래서 우린 편하게 있었는데. 너도 알잖아. 나는 물건 빌리는데 프로잖아.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상자 밑에 호퍼만 놓으면 망했다. 걱정 마. 방금 쟤 털었어. 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 나는 자본주의가 좋아. 계속했지. 여전히. 큰 사람들한테서 그들의 소유물을 빌려오는 거지. 큰 사람 중 하나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 확인하러 갔지. 알고 보니 그냥 황금 헬멧이 엄청 갖고 싶었던 거야. 존중할 만하지. 그래도 나중에 죽였어. 94일째. 집에 돌아와서 네더라이트를 전부 녹였어. 괴 하나 만들 만큼 딱 있네. 네더라이트를 갑옷에 바르는 건 사기 같아. 갑옷 강도만 올려주잖아. 넉백 저항은 없고 누가 신경 써. 난 이미 튼튼하다고. 근데 검 공격력은 올려주네. 그러니 네더라이트 검은 있어야지. 못 만들어서 그렇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아무도 건드리지 마. 누가 이 숲의 주인인지 시험해 봐야 했어.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 곰을 공격했지. 아무 이유 없이 반격하려고 하더라. 근데 난 그냥 태생이 달라. 나는 그냥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거미줄에 걸릴 수가 있지? 저 곰 진짜 멍청하네. 하하. 걱정 마. 사실 난 걔 공격을 도리토스 칩처럼 먹었어.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의식을 날려버렸지.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이 숲의 왕이야. 곰이랑 멧돼지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했는데 94일 동안 드디어 걔네한테 반격할 수 있었어.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무아하. 내가 낚시하는 걸 막을 수 없어. 95일째. 계속 곰들을 괴롭혀. 이 녀석 좀 봐. 쾅. 히히히. 좋아. 칼이 안 죽이니까 좀 미안해지기 시작했어. 내 검이 생명을 충분히 앗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진짜 보스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어. 포W 한 방에 포W 기회 없어. 96일째.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트리하우스 짓는 중. 이제 나무 위에 발판 만들고 싶어졌어. 주변을 더 잘 보려고. 왜냐면 있잖아. 곰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저 새는 그냥 물 마시고 싶었나 봐. 어휴 불쌍해라. 포W 잡이 없어. 화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할 법한 짓을 했지. 인사하러 왔어. 내가 이렇게 쿨한 줄 몰랐네? 잠깐만. 남자애들 친구를 찾았잖아. 보다시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냐. 그냥 멋진 가족을 만든 것뿐이야.
곰들은 사실 꽤 착해. 평화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 97일째. 침략할 시간이야. 완전 상관없는 차원을. 나한테 나쁜 짓 한 적 없는 보스인데. 그 녀석 엉덩이를 완전히 박살내야지. 나한테는 완전 합리적으로 들려. 그래서 그렉은 섹시해. 아니, 우리 모두에게 섹시하다고 해야 하나. 걔가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못 찾았어. 아, 그리고 완전 까먹고 말 안 했는데. 늑대랑 까마귀 군단을 데려왔어. 걔네들이 이 힘든 싸움에서 날 도와줄 거야. 활로 수정 다 날려버렸어. 왜 쟤네 그냥 저기 서 있어? 그래. 20명 데려온 건 진짜 좋은 생각이었어. 나랑 같이 20명이나 데려오다니. 마지막에 꽤 쉬운 전투였어. 내 말은 이 용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아냐. 걱정 마. 네더라이트 검으로 제 체력이랑 내 체력이랑 바꿨어. 그리고 낡은 폭발로 마무리했지. 정통으로 얼굴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진짜 고마워. 웁스. 그러니까 내 말은 알버스가 알을 가져가서 이제 삼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하. 좋아. 그냥 기다릴게. 뭐? 나 여기 영원히 갇힌 거야. 뭐? 아, 좋아. 그녀의 알을 내 컬렉션 트로피로 추가했어. 그리고 잠들었어. 99일째 되는 날 보리스를 확인하러 왔어. 근데 무슨 이유인지 혼자 있었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애들이 날 봐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걔가 날 치켜 세우고 있었어. 내 쌍둥이, 젠장. 남은 동물들 다 죽이기 전에 결심했어. 남은 하루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보내기로. 내 트리하우스 풍경을 즐기면서. 숲에서 100일째야. 이 영상 즐거웠으면 좋겠다. 시청해줘서 고마워. 좋아요 눌러줘. 구독하고 다음에 보자.